30년 일하고 이게 다라고요? 은퇴 후 첫 연금 수령액의 충격.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내가 진짜 은퇴하면 뭘 먹고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워낙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은퇴나 노후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죠. 저 역시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변에서 퇴직한 선배님들이나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봐요. 평생 일했는데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오늘은 제목 그대로 30년 일하고 이게 다라고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아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 중에도 이미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혹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디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는 현실이 될 텐데라고 느끼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흔히 마주치는 사례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왜 이렇게 연금이 적게 나오는 걸까? 나중에 내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은퇴 후 첫 연금을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례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전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상황이니 혹시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또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1. 김성민 가명 씨 물가 상승은커녕 기본 생활비도 모자라요. 첫 번째 이야기는 60세 퇴직한 김성민 가명 씨 이야기예요. 김성민 씨는 은행원으로 꽤 오랜 시간, 딱 30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어찌 보면 은행하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장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은행원들도 퇴직 후에는 딱히 속 편한 건 없더라고요. 김성민 씨가 은퇴 후에 받게 된 국민연금이랑 퇴직금 등등 다 합쳐서 어느 정도 살만하긴 했대요. 문제는 물가 상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였죠. 김성민 씨가 50대쯤 되었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연금으로 몇십만 원만 나와도 어느 정도 보탬은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60세 넘어서 퇴직하고 연금을 수령해보니 매달 100만 원 초반 정도가 찍힌 거예요. 물론 본인의 가입 이력,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요. 이제는 생활비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식비며 공과금, 의료비까지 생각하니까 진짜 빠듯하대요. 그나마 집은 자가라서 월세 부담이 없다고 해도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긴다거나 자녀가 결혼한다고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눈앞이 깜깜해진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김성민 씨는 어쩔 수 없이 소일거리라도 찾고 재취업 비슷하게 시도해보기도 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적금이나 퇴직금으로 받아둔 목돈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된다고 해요. 김성민 씨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뭐냐면 내가 받을 연금이 기대보다 적은 것도 문제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실제 체감하는 연금 가치는 더 작다라는 거였어요. 은퇴 준비를 진작에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은행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안주했던 게 아닌가 하시더라고요. 막상 본인이 직접 연금액을 받아보니 크게 부족함을 느껴서 매달 심란하다는 게 김성민 씨의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2. 박희정 가명 씨 경력 단절이 이렇게 무섭다니. 두 번째 이야기는 박희정 가명 씨예요. 박희정 씨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 10년 정도 경력 단절이 있었다고 해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는 육아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고 30대 후반부터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때부터는 공백기 때문에 연봉도 낮았고 일자리도 자주 바꿨대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꾸준히 들어갈 리가 없죠. 중간중간 합산해보니 한 달에 넣는 금액이 적기도 했고 몇 달씩 공백이 있는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60세를 앞두고 확인해본 예상 연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고 해요. 아시겠지만 연금이라는 게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랑 평균 소득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잖아요. 박희정 씨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오래 가입했다면 꽤 괜찮은 연금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을 텐데
경력 단절과 불규칙한 일자리 때문에 가입 기간도 짧고 소득도 낮게 신고된 기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한 30년 정도 그래도 일했는데 실제로는 국민연금 가입이 온전치 않았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으셨대요. 중간중간 사업자로 일한 기간도 있어서 부정기적으로만 들어간 부분도 크고요. 게다가 자녀들 뒷바라지나 생활비 등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 개인연금이라든가 별도의 저축을 준비할 여력이 도통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60세에 접어들 무렵에 계산해보니 아니 고작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는커녕 용돈 수준밖에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멘붕이 왔다고 해요. 결국 지금도 은퇴라기보다는 자영업이나 파트타임 일이라도 해서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일명 노노케어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본인도 아직 건강할 때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한다면서 이제 진짜 늙어서 아프면 어쩌나 그때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3. 이진호 가명 씨 조금 다르긴 해요. 사전에 준비한 게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진호 가명 씨는 비슷한 시기에 30년을 일하시고 은퇴했는데요. 그래도 크게 생활고를 겪지 않으신 편이에요. 물론 이분도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네라고 느끼지만 따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기업형 그리고 소규모지만 부동산 임대 수익 같은 걸 미리 마련해 두셨대요. 그 결과 본인이 원하던 것보다 연금 액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다른 수익원들이 어느 정도 메워줘서 생활비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이진호 씨는 30대부터 개인연금을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내가 노후까지 어떻게 기다려 지금도 바쁜데라고 생각하다가 주변에 일찍 은퇴한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대요. 그때부터 적게나마 매달 1,020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넣자라는 마음으로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에 조금 성공해서 자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는 퇴직연금 DB형을 좀 더 유리하게 운용할 방법도 찾아보고 부동산에도 약간 투자해서 소규모 월세 수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진호 씨 본인도 국민연금의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고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도 다른 수입 덕분에 생활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니까 당장 막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은퇴연금 왜 부족해 보일까? 이렇게 사례 3가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럼 결국 국민연금 혹은 은퇴 후 받을 연금이 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충족해주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입 기간 중간에 경력 단절이나 실직 혹은 소득이 불규칙한 기간이 길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요. 소득 수준 가입 당시 소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책정되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경력이 단절되거나 저임금 기간이 많으면 기대치보다 확 줄어듭니다. 물가 상승 연금 수령 시점이 됐을 때 물가는 이미 훌쩍 올라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구매력이 훨씬 떨어지죠. 추가 지출 은퇴 후 생각보다 의료비나 가족 지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막상 30년 일하고 이게 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제안. 물론 정답이란 건 없어요. 각자 환경이나 재정 상황, 가족 구성원, 건강 상태 등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도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리자면 가장 먼저 내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미리 체크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예상 연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젊을 때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현재 금액 기준만으로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물가가 올라갈 때 허탈해질 수 있어요. 경력 단절이 예상된다면 배움이나 기술 습득 혹은 파트타임이라도 연금 가입을 끊기지 않을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미리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닥뜨릴 혹은 이미 직면했을 수도 있는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이었어요. 내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김성민 씨처럼 전문직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연금이 이렇게 부족하다니 하기도 하고, 박희정 씨처럼 경력 단절이 이렇게 큰 타격이 될 줄 몰랐다고 한탄하기도 해요. 반면에 이진호 씨처럼 비교적 일찍 준비를 시작해서 조금은 여유롭게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나가느냐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일단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나 될지,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굴러가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로는 부족하겠구나 싶으면 부족분을 채울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해요.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개인연금을 들 수 있는지, 아니면 50대 이후에 가능한 새로운 직업이나 소일거리, 파트타임 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은퇴라는 게 예전에는 쉬는 시기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 8090세 시대잖아요. 은퇴 후에도 인생이 정말 길고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더 안정적이고 덜 불안하게 보내려면 미리부터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경우엔 재취업이나 창업 혹은 다른 형태의 일을 통해서 소득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았을 때 이게 다라고요? 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냉정하고 솔직하게 현실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은퇴라는 게 막연히 남의 일 같아 보여도 사실 언제든 금방 내 일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를 통해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은퇴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훌쩍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면 나중에 어휴, 내가 받을 연금이 고작 이거라니 하고 좌절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편에 작은 동기부여가 됐길 바랄게요. 이왕이면 우리 그래도 은퇴 후 삶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가면서 잘 준비해 보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조금씩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노후 대비가 남의 일 같지만 결국 내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니까요.